오케이. 일단 여기 지금 3, 4차 방정식을 좀 볼게. 그러니까 여기 단원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해서 그 방정식의 그 말 그대로 여러 가지의 종류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일단 첫 번째가 이제 그 고차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 고차 방정식. 우리가 앞에서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방정식이 1차 방정식이 있고 가장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그 다음에 중3 때 2차 방정식을 배우지, 그지? 그것까지가 이제 끝인데 중학교 때는. 이제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 그거보다 좀 높은 차수 3차, 4차, 5차, 6차 뭐 이런 거를 이제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3차 이상의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불러 그냥. 차수가 높은 애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뭐 근데 나오는 거는 거의 99% 3차, 4차라고 생각하면 돼. 뭐 가끔 5차, 6차 뭐 이런 것도 가끔 보이긴 하는데 그걸 뭐 직접적으로 푼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그냥 쓱 지나가는 식으로 나올 때는 있고 직접적으로 막 풀고 해를 구하고 그러진 않아. 보통 3차, 4차를 이제 푼다고 생각하면 돼.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3차야. 3차 제일 많이 나와. 왜냐면 나중에 또 학년이 또 올라가면 고등학교 2학년 때 3차 함수에 대해서 좀 깊게 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연결이 돼. 3차 방정식이랑. 그래서 이제 3차 방정식을 제일 많이 배울 거야. 그래서 일단 3차 방정식부터 해보면 그냥 식의 형태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플러스 D는 0. 요런 식의 형태. 말 그대로 3차 항이 있는 요런 방정식을 3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당연히 조건은 A는 0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겠지. 됐어? 그래서 요렇게 이제 나오는 게 3차 방정식인데 그럼 이런 3차 방정식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풀 건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푼다라는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어쨌든 근을 구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어떻게 근을 구할까?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할 건데 우리 2차 방정식 풀었던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했었냐면 x제곱 마이너스 뭐 2x 마이너스 8 자 요런 이제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해볼게. 요거를 푸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었죠 원래. 인수분해가 가장 흔하고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서 푼 방법이 있었고 근데 완전제곱식을 매번 그렇게 그 과정을 하기가 힘드니까 만든 게 또 근해공식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한 3가지 풀이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인수분해겠지. 그리고 인수분해 안 될 때는 근해공식을 사용하고 그래서 크게 2가지 정도로 이제 압축할 수 있는데 이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잖아. 곱해서 얘가 되고 더해서 얘가 되는 2개의 숫자를 이렇게 찾아갖고 x-4랑 x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지. 그래서 만족하는 x값, 그러니까 곱해서 0 된다는 거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인 경우가 있으니까 얘가 0 되는 경우는 x가 얼마일 때? 4일 때 또는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해서 2개의 해를 구하지, 그지? 이런 게 2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데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도 똑같이 생각하면 돼. 똑같이.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했잖아. 그지? 인수분해해서 0 되는 x값 찾은 것처럼 3차 방정식도 우리가 인수분해를 이렇게 할 거야. 아무래도 3차 방정식이니까 1차가 이렇게 3개가 나올 수 있겠지.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뭐 x-1, x-2, x-3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곱해서 0 된다 했으니까 얘네가 각각 0 되는 x값들을 찾으면 그게 이 방정식의 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똑같이 인수분해하면 돼. 물론 이게 지금 1차식 3개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1차식 하나랑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더 이상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당연히 얘는 x가 1이라는 거 하나 구할 수 있고 여기서 인수분해 안 되니까 요거의 근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근해 공식 쓰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가면 돼. 그러니까 어찌됐건 인수분해를 해서 계산하겠다는 거지. 되지? 그러면 이 인수분해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배웠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3차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는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좀 다른 방법으로 갈 건데, 어떤 방법으로 가냐면, 크게 2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자, 이렇게 2가지인데. 일단 공식 쪽은 그냥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이 공식적은 우리가 그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이거든. 예를 들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8은 0 같은 거. 이것도 어찌됐건 3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잖아. 맞지? 근데 이 x 세제곱 마이너스 8이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거든. 맞지?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 곱셈 공식에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을 이제 인수분해하는 공식이 있었어. 이건 인수분해 단원에서 배웠던 공식이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다고 하면 얘는 x 마이너스 2에 x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래서 그럼 만족하는 x 값은 여기서 일단 2라는 게 하나 나올 거고 얘는 인수분해가 돼 안 돼? 곱해서 4 되고 더해서 2 되는 거 돼? 안 되지. 안 되니까 얘는 근해 공식으로 2분의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44 16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계산하면 2분의 마이너스 2 뿔마 얘가 마이너스 12지. 맞아? 마이너스 12잖아. 그러면은 루트 마이너스 10이라는 건 루트 안에 마이너스 들어갔다는 건 이제 그 i가 된다는 얘기야. 허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리고 루트 10이라는 건 또 우리가 2루트 3이라 쓸 수 있으니까 결국 2루트 3i라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2까지 약분 다 하고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 그럼 근이 총 몇 개가 나온 거야? 그지? 맞아. 3개의 근이 나온 거야. 근은 3개 나오긴 했는데 실근이 하나 나왔고 맞지? 그리고 허근이 2개가 나온 거지. 됐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는 게 3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 공식을 이용한 거. 그래서 공식 같은 경우는 보통 좀 많이 좀 익숙한 식이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요걸 보고 아 이거는 무조건 공식이네 라는 정도로 연습을 좀 해야겠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바로 공식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 정도로 연습을 해야 돼. 얘는. 알았지? 근데 사실 이거는 거의 이제 1단원에서 연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는 거지.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건. 알았지? 공식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이게 두 번째가 조립제법이거든. 사실 이걸 제일 많이 쓸 건데 조립제법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나 혹시? 이것도 앞에서 배우긴 했어. 1단원이나 한 2단원쯤에서 배우긴 했어. 기억하나? 네? 뭐 이렇게 있다 해볼게. 요걸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래.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조립제법은 개수만 다 갖고 와서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쓴 다음에 이렇게 니은자 하나 그려주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조립제법을 하는 게 원래는 그 우리가 이제 그 조립제법을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됐었냐면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어떤 1차식으로 나눴을 때 그때 몫이랑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만든 게 조립제법이거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x 플러스 3이라고 쳐보자. 그러면 이걸 이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내가 몫이랑 나머지를 구한다고 하면 개수를 다 갖고 와서 순서대로 쓰고 나서 니은자 하나 그려놓고 얘 0 되는 x 값이 얼마지?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3 여기다 쓴 다음에 첫 번째 숫자는 그냥 내려 이렇게. 그리고 여기랑 밑에 있는 숫자랑 얘랑은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곱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그걸 그대로 올리고 자 이쪽 줄이랑 위에랑 이제 더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무조건. 그럼 얘는 마이너스 9겠지. 그 다음에 곱하면 27일 거고 더하면 38일 거고 곱하면 마이너스 숫자 너무 크네. 38에 24에다 뭐야 114인가? 그지? 그리고 더하면 마이너스 120인가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이 숫자를 우리가 나머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몫이라고 하지. 그래서 나머지는 보통 R로 많이 기호를 쓰고 그래서 마이너스 120 나오고 몫은 보통 QX라는 걸로 많이 이제 쓰는데 요건 이제 저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38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개수야. 개수인데 순서대로 상수 1차, 2차 항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몫이랑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요게 이제 조립제법을 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이 조립제법을 할 때 우리는 무조건 이게 있어야 돼. 그지? 왜냐면 얘가 0 되는 x 값으로 시작해서
뭐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쭉 이어질 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를 무조건 알아야 되거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얘를 모르지. 왜냐면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이 상태에서 그냥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모른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앞에서 했던 요거 한번 잠깐 볼게. 자, 요 식을 잠깐 볼게. 요 식을. 자, 이 식이랑 이 식은 같은 식이지. 그지? 같은 식이야. 그럼 내가 이거를 이렇게 좀 써봐도 되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는 이렇게 나온다고 할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요 식을, 요 2차 다항식을 x 마이너스 4로 나눴더니 몫이 얼마야? x 플러스 2고 나머지는 0인 거지. 맞아? 그러니까 어떤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0이 될 때 그때를 우리가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지? 근데 우리의 목적은 마찬가지 얘를 인수분해를 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나머지가 0이 되게 하는 그 숫자를 우리가 찾는 거야. 주어진 게 아니니까. 오케이? 우리 찾아야 돼, 우리가.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요 숫자를 찾아야 돼. 이 규칙대로 쭉 계산해갖고 여기가 0 되려면 얘가 얼마가 들어가야 될지를 생각을 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이거를 찾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1, 2, 3 쪽에서 많이 나와.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1, 2, 3 쪽에서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이걸 찾는 방법도 사실 있긴 있어.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볼게. 뭘로 한번 해볼까? 여기서. 어떤 걸로 해볼까? 0 되게 하는 거. 응. 마이너스 1로? 오케이. 처음에 그냥 내려와서 1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더하면 마이너스 7이지? 그 다음 곱하면 7 더하면 18이고 곱하면 마이너스 18이니까 0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잘못 찾은 거야. 그럼 다른 걸로 다시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요건 네가 직접 해봐야 돼. 이런 거 하나씩. 되든 안 되든 이것저것 한번 해봐야 돼. 그럼 뭘로 될 수 있을 것 같아? 1? 2? 2로 한번 해보자. 그럼 2가 아니지? 1이지? 1 곱하기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더하면 3 곱하기 2니까 6 더하면 0이네. 이거 괜찮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 그러면 얘는 그럼 이게 0이 되는 걸 만들었어.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2가 됐다는 건 봐봐. 여기서도 마찬가지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얘가 0 되는 x 값을 여기다 썼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리는 0 되는 x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도 0 되는 x 값인 거잖아. 그럼 이걸로 이제 식을 우리가 x-2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아? x-2로 나눈 거잖아, 결국. 맞지? 그랬을 때 몫이 이거지. 그지? 그러니까 몫이 이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이제 내가 이 식을 x 플러스 3으로 나눴으니까, 그러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니까 이걸 검산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요 다항식은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38이 곱해져 있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20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검산식을 쓸 때. 맞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2로 됐으니까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이게 몫인 거고 나머지는 0이니까 안 써도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는0 이렇게 쓰면 이제 여기까지는 인수분해가 일단 됐지. 그 다음 아직 끝난 건 아니지. 요것도 인수분해가 또 가능하잖아. 어떻게 되겠어? 그치.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으니까 x-2랑 x-3 그 다음 x-1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그럼 인수분해 끝났지. 1차식 3개로 인수분해 한 거지. 이렇게. 됐어? 그럼 만족하는 x값은 얼마야? 그치. 2, 3, 1 이렇게 3개가 나오겠지. 이해하니?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3차 방정식 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조립제법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돼. 됐어? 자, 근데 그럼 이제 조립제법을 할 때 0이 되게 하는 그 x값을 찾는 게 중요하잖아, 지금은. 그지? 그럼 그걸 찾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보면 보통 1, 2, 3으로 많이 되긴 하는데 일단 팁을 하나 주자면 이런 게 있어.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지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써놓은 게 이렇게 좀 차례대로 써놓은 게 이게 다 개수잖아 개수 맞지? 3차 항의 개수고 2차 1차 상수항이잖아 맞아? 이걸 다 더하면 뭐가 나와? 다 더하면 0 나오지 0 맞아? 그러니까 개수의 합이 있잖아 개수의 합이 0이 될 때는 무조건 여기가 1로 된다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그러니까 이건 정해진 거야. 아예. 1로 무조건 돼. 그럼 한번 해볼게. 처음에 1 내려오고 곱하면 1이고 더하면 마이너스 5 곱하면 마이너스 5 더하면 6 곱하면 6이니까 0으로 되겠지. 이렇게. 됐어? 이게 왜 그러냐면 다시 요걸 한번 써볼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에 플러스 11x 마이너스 6은 내가 x 마이너스 1로 나눴더니 몫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렇게 되지. 나머지가 0이고 맞아? 그럼 봐봐 여기 우변만 봤을 때 x에다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 우변만 봤을 때 x에다 1 대입하면 뭐 나오겠어? 0 나오지 그치? 맞지? 여기 어차피 여기 1 대입하면 0이니까 여기가 뭐가 나오든 간에 맞지? 근데 그 마찬가지 좌변에 x에다 1을 대입한다는 거는 1을 대입을 한번 해보면 1 대입하면 1이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 11이고 마이너스 6이지 맞아? 1을 대입하면 이게 뭐야? 이게 개수의 뭐야? 합이지 그러니까 개수의 합이라는 말은 그게 뭐랑 같은 말이냐면 x에다가 x에 1을 대입을 한 거랑 같다는 얘기야 x에 1을 대입한 그 값이랑 개수의 합은 같은 값이야 그치 당연히 x에 1 대입하면 그냥 개수끼리 다 더하는 거니까 맞아? 그럼 결국 여기다가 1을 대입했을 때 x에 1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개수의 합이 0이라는 얘기는 맞아? 그러면 어떤 식에다가 내가 x에 1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식이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지 무조건 그렇지 않아? 그럴 수밖에 없지 자 요거 봐 자 요런 식이 있어 그럼 여기 x에다가 2 한번 넣어봐 2 아니야 마이너스 2 한번 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4 그 다음에 더하기 4 그치? 마이너스 8이니까 0 나오지 그럼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0 됐다는 거는 얘가 무조건 어떤 인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x 플러스 2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리고 다른 건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뭐가 또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인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렇게 인수분해 했을 때 이렇게 곱해져 있는 요 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맞아?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라는 건 결국 0 되는 x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0 되는 x 값 그러니까 얘가 0 되는 x 값이니까 0 되는 x 값이 마이너스 2인 식 x 플러스 2를 얘가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개수의 합이 0이면 무조건 1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일단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좀 할 수 있어 개수의 합이 0이면 x-1이 무조건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개수의 합이 0이 아니면 무조건 얘를 안 갖고 있다는 얘기지 1 넣었을 때 0 안 되니까 맞지? 뭐 그렇게 해서 일단 1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 이해하지? 근데 웬만하면 1은 진짜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서 그걸로 일단 구분해서 1이 되는지 안 되면 그냥 하면 되는 거고 1로 하면 되고 1로 한 다음에 여기 2차식 인수분해 하는 건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그냥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걸로 해주면 되고 만약에 1이 안 된다고 치면 그때부터 이제 2도 대입해보고 3도 대입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거기서도 살짝 팁이 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생각해봐 여기 있는 숫자를 생각하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를 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여기에 숫자가 여기에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랑 아니 뭐 딴 걸로 해볼게 지금 여기 쓴 거 말고 딴 걸로 한번 해보자 딴 거 뭐 있을까 x 세제곱에 x 세제곱에 플러스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해보자 이런 3차 방정식이 있다고 해볼게 일단 요것도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조립제법을 사용해야겠지 그지? 그럼 1하고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 그럼 일단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라고? 그치. 개수의 합이 0인지 아닌지. 0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1은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이 다른 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 다른 걸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보면 돼. 여기에 있는 숫자랑 여기서 쭉 계산해갖고 여기 오는 숫자랑 얘랑 곱해갖고 여기를 쓸 거 아니야. 여기에 숫자를. 그래서 얘랑 더해서 우리가 뭘 만들어야 돼? 0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지? 그렇다는 얘기는 당연히 여기 들어오는 숫자는 4란 얘기잖아. 무조건. 그지? 4가 돼야 돼. 플러스 4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대충 생각할 수 있지. 얘랑 곱해서 4가 된다는 건 얘는 당연히 4의 뭐야? 약수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내가 막 이것저것 숫자를 대입해 볼 때 뜬금없이 3 같은 거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지. 왜냐면 3 곱하기 뭐 해서 4가 될 수 있는 정수는 없잖아. 물론 분수 쪽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 막 3분의 4 뭐 이렇게 나와갖고 곱해서 4가 될 수도 있긴 해. 근데 그런 경우는 되게 드물어. 가끔 있긴 하거든.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거의 그냥 정수 쪽으로만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얘랑 곱해서, 그러니까 얘랑 더해서 0 되려면은 곱해서 4가, 얘랑 곱해서 4가 돼야 되는데 그럼 4가 되려면 당연히 얘는 4의 약수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1은 안 됐으니까 마이너스 1이나 뭐 플러스 2나 마이너스 2나 뭐 플러스 4나 마이너스 4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하면 말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좀 그 후보를 추릴 수가 있는 거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됐어? 그냥 막무가내로 막 찍어라, 그러니까 1, 2, 3 막 다 대입해봐라 이런 건 아니야 사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유추를 하는 거지. 그럼 뭘로 하면 될 것 같아? 대충 생각했을 때. 2로 한번 해볼까? 그럼 1, 2, 3, 6 그치? 더하면 2 곱하면 4, 0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x 요거 먼저 써야지. 마이너스 2 그치?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그렇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인수분해가 가능하잖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잖아. 어떻게 돼 얘는? x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2로 가능하겠지. 됐어? 이런 식으로. 이해하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유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부호도 마찬가지야 사실. 여기 있는 부호도 지금 보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 사실 조금 유추하기 조금 힘들긴 한데 왜냐면은 잘 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2로 해서 가능했지만 2로 해서 됐지만 마이너스 2로 해도 상관은 없었겠지. 왜냐면 x 플러스 2도 갖고 있으니까. 그치? 여기 마이너스 2로 했어도 똑같이 0은 나오긴 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으면 사실 부호는 조금 유추하기는 힘든데, 근데 가끔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이거 그냥 내가 막 쓴 거야. 이렇게 개수가 그냥 다 플러스만 있어. 그럼 당연히 이쪽에선 양수값이랑 음수값 중에 뭘 생각할 수 있겠어? 양수값? 우리는 여기를 0을 만들어야 돼. 그치? 여기 다 플러스인데 얘가 양수가 돼버리면 곱하고 더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0이 나올 수가 없겠지 절대로. 그러니까 음수 쪽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해하니 무슨 말이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유추를 우리가 좀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부호라든지 뭐 숫자라든지. 알았지? 그리고 이제 그 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것도 있어. 여기가 0 되게 하는 요 x 값을 찾는 그 후보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라는 게 있어. 여기에 좀 후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 한번 볼까? 여기서의 최고차항 개수가 뭐지? 여기서의 최고차항 개수 1이지 1. 그치? 그 다음 상수항은 마이너스 6이잖아. 그치? 그렇다면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약수는 1밖에 없지. 그 다음 6의 약수는 뭐야? 1, 2, 3, 6이 있잖아. 그치? 그럼 1, 2, 3, 6. 그럼 총 몇 개가 있겠어? 숫자가?
8개 있지, 그지? 뿔마까지 합치면 1분의 1, 1분의 2에서 1, 2, 3, 6 한 8개 있잖아. 맞지? 이 중에 얘가 0되게 하는 x값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어. 실제로 이거 우리 인수분해 했을 때 x-1하고 x-2하고 x-3 나왔단 말이야. 그지? 여기 1, 2, 3이 여기 다 들어가 있지. 그지? 얘도 마찬가지 생각을 해봐. 최고차 항계수 1이고 그러니까 상수항은 -4란 말이야. 그러면 뿔마 1분의 1, 2, 4 이렇게 있겠지. 그지? 그럼 얘는 한 6개 정도 후보가 있겠네. 그지? 그 중에 -1 있지. 플러스 2도 있고 -2도 다 들어가 있지. 그지? 이런 식으로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해하냐 말이지? 근데 이거를 좀 많이 풀다 보면 사실 이거를 그렇게 막 쓰지는 않아. 자주 쓰진 않아. 요 방법을 자주 쓰진 않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네가 이걸 많이 풀보다 보면 대충 어떤 숫자로 할지가 좀 눈에 보여. 많이 풀다 보면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오기까지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긴 하겠지, 그지? 근데 아무튼 보일 거야. 진짜 안 보여, 눈으로 정말 안 보일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아예 안 쓰진 않아. 그러니까 아예 안 쓰진 않는데 진짜 안 보일 때가 있어. 그때는 이제 이런 걸 사용해야지. 이해하지? 그래서 3차 방정식은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4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같은 경우도 뭐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ax 4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그 다음 cx 제곱, 그 다음 dx 더하기 2 항이 하나 이제 늘었지, 그지? 이렇게. 그냥 이게 4차 방정식이고 a는 당연히 0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은 붙겠지, 그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얘도 똑같아. 이것도 이제 조립제법을 이용할 거야. 얘도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아니면 공식 같은 걸로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풀어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보면 x 4제곱 마이너스 64는 0이라는 4차 방정식이 있다고 해볼게. 이거는 누가 봐도 공식에 대한 내용이야. 합차 공식을 사용할 수 있잖아. 맞지? x제곱 플러스 64는 8의 제곱이지.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또 얘가 또 합차 공식이지. 그치? 얘는 뭐 안 되잖아. 합차, 여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합차는 쓸 수 없지만 얘는 쓸 수 있지. x 플러스 루트 8,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루트 8 이런 식으로. 그치?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x 값이 마이너스 루트 8이고 얘는 플러스 루트 8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사용해야겠지. 그치? 그런 식으로 해서 근은 총 몇 개 정도 나오겠어? 4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지? 그 다음에 조립제법은 똑같아. 개수 다 갖고 와서 이제 하는 거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근데 조립제법 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뭐 이런 4차 방정식이 있다고 해볼게. 그럼 지금 여기서 빠져있는 항이 하나 있지. 몇 차가 빠졌어? 2차가 하나 빠졌잖아. 그치? 그럼 그거는 비워줘야지. 이렇게 0, 마이너스 1, 그 다음 4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안 쓰면 안 돼. 안 쓰고 1, 1, 마이너스 1, 4 하면 얘가 3차로 인식한단 말이야. 그래서 0이라는 걸 무조건 써야 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0 곱하기 x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개수를 다 갖고 온다고 생각하면 되지. 이해하죠 말이지? 이건 3차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조립제법 할 때 이런 부분은 이제 신경을 좀 써서 계산해야겠지. 그래서 4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뭐 3차 방정식이랑 푸는 방법이 똑같아서 딱히 뭐 더 얘기할 거는 여기서는 없는데, 근데 이런 게 좀 있긴 해. 4차 방정식에서 좀 이렇게 뭐 좀 인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부분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꼴이 있어. 조금 특이한 형태의 꼴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보기차식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하겠지. 지금 여기선 방정식이니까. 일단 보기차식이라는 거는 어떤 식의 형태를 얘기하냐면 4차식이야. 4차식인데 짝수 차수만 있는 거. 그치? 짝수 차수만 있는 거. 여기 상수항도 그냥 짝수 차수라고 생각하면 돼. 0차도 그냥 짝수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푸는 방법이 좀 달라. 요거는 공식이라든지 조립제법이라든지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조금 따로 푸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얘는 외워줘야 돼. 얘는 당연히. 그리고 이 보기차식은 뭐 이거는 장담할 수는 없는데 그런 거 있잖아. 너네 그 단원에서만 나오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3, 4차 방정식에 대한 개념을 배웠어. 이걸 배우고 이제 문제를 풀고 이제 오답까지 다 한 다음에 뭐 이렇게 공부 다 하고 이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잖아. 그럼 이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 앞에 단원에서 배웠던 것 중에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만 좀 공부하다가 이걸 넘어가는 순간 이제 안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있긴 한데 그것 중에 하나가 얘예요. 보기차식.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만 좀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요거 이후로부터는 아예 안 나오진 않았는데 아예 안 나온다고 할 수는 없는데 거의 안 나와. 거의 잘 나오지는 않아.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가끔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여태껏 배웠던 것들 전부가 계속 누적해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지? 중요한 거 핵심만 몇 개만 이제 또 뒤에서 또 나오고 뒤에서 또 나오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그렇게 막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 단원에서만 잠깐 공부하다가 뭐 시험 한번 치르고 그 이후에는 잘 안 나온단 말이야. 얘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거 시험 볼 때 이게 이 단원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그때 이제 좀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는 솔직히 좀 까먹어도 크게 상관없는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아까 했던 거랑 조금 비슷한 형태로 한번 해볼게. 자, 요것도 보기차식 형태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풀어보냐면, 그러니까 요거의 해를 구하라고 나오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 보기차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무조건 x제곱을 t로 치환을 좀 할 거야. 치환. 그럼 얘를 치환하면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얘가 이제 t제곱이 되지. 맞아? 그 다음 마이너스 2t에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쓸 수 있나? 맞지? 그럼 요게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맞아? 그러니까 t-4랑 뭐야? t 플러스 2는 0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잖아. 맞지?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린 t 값 구하는 게 아니라 x 값 구하는 거니까 다시 이걸 이제 x 제곱으로 돌려줘야 되거든. t를.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주면 돼. 이렇게. 그래서 근데 얘가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되지. 얘는 가능하지. 어떻게 돼? x 더하기 2랑 x 빼기, 그치? 이렇게. 그래서 앞에 거는 해가 뿔마 2로 나오겠지. 요건 인수분해 안 되니까 당연히 뭘 쓰면 되겠어? 근의 공식 쓰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근이 총 4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요게 보기차식인데 지금 보면 별로 안 어렵잖아. 그치?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이게 어렵지 않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인수분해가 잘 되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 근데 너네가 시험에서 만나는 것들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들이 나오겠지. 그게 어려워, 그게.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면 인수분해 안 되는 것도 한번 해볼게. x 4제곱에 뭐가 있을까? x 4제곱에 플러스 2x제곱에 플러스 9는 0 이렇게 한번 해볼게. 네, 이렇게 해보자.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일단 t로 치환을 하면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9라고 나오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거거든. 완전 제곱식으로. 근데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건 보통 앞에 거 2개로 완전 제곱식을 만든단 말이야. 이건 익숙하지, 그지? 어떻게 하는지는. 근데 얘는 특이하게 앞에 거랑 뒤에 걸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야. 얘랑 얘랑. 그래서 항상 완전 제곱식이 되게끔 얘가 세팅이 돼. 요 뒤에가 항상 제곱수가 나와. 이렇게. 9라든지 뭐 4라든지 아니면 16, 25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2개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라서 조금 특이해. 그러면은 어떤 완전 제곱식을 전개를 했을 때 t제곱하고 맨 뒤에 플러스 9 이렇게 나오게 하는 완전 제곱식이 몇 개가 있지? 이런 건 2개가 있어. 맞아. 어떻게 있어? 3하고 t-3 이렇게 2개가 있지.
플러스 같은 경우는 여기 가운데가 플러스 6t일 거고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t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네가 하나를 골라야 돼. 둘 중에. 둘 다 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돼. 하나만. 근데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고르냐면 그 이후에 합차 공식을 쓸 수 있을 만한 식으로 고르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이제 1번식을 골랐다 쳐볼게. 1번식을 골랐다고 치면 얘를 이렇게 변형을 해야 돼. 그럼 여기가 2t니까 여기 얼마가 필요한 거야? 6t를 만들려면? 4t가 필요하잖아. 그럼 내가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9에다가 여기다가 4t를 내가 더할 거야. 필요하니까. 근데 4t를 마음대로 더했으니까 다시 뭐 해야 돼? 빼줘야지, 그치? 응. 그냥 무작정 4t 더하고 끝은 아니잖아. 끝은 아니잖아. 식이 바뀌니까. 그래서 4t를 다시 빼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요렇게까지가 이제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9니까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t 플러스 3의 제곱으로 만들어줄 수 있지. 그리고 마이너스 4t는 남아있을 거야. 맞죠? 그럼 이 상태에서 t를 이제 다시 x제곱으로 돌려주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와. 4x제곱. 이렇게. 근데 우리 4x제곱이라는 놈은 뭐라고 쓸 수 있어? 얘를? 4x제곱은? 2x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나? 맞지? 그러면 얘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무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돼? 그치?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x제곱 플러스 3하고 2x를 한 번은 더하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3하고 2x를 한 번은 빼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요게 이제 요거를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거랑 요거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어떻게 돼? 둘 다 안 되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뭘 해야 돼? 둘 다? 둘 다 근해 공식 써서 총 4개의 근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여기서 끝인 거지. 여기서 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해하냐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첫 번째 거를 선택해서 합차 공식으로 잘 이어지게 만든 거지. 근데 만약에 두 번째 걸로 선택한다고 생각해 볼게. 그럼 마이너스 6t가 필요하니까 여기에 얼마를 더해주고 빼주고 해줘야 돼? 그치, 마이너스 8t를 해줘야지. 마이너스 8t를 더해주고 그 다음 다시 플러스 8t를 더해줘야지. 그치?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까지가 요거니까 얘를 t-3의 제곱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 플러스 8t는 0인데 여기서 t를 이제 다시 돌려주면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해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걸리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얘는 이렇게 제곱으로 못 만들지. 깔끔하게, 그지? 왜냐면 얘는 4는 제곱수라서 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만 8은 제곱수가 아니잖아. 굳이 만든다고 치면 2루트 2x의 제곱까지는 만들 수 있긴 하겠지. 맞아? 그 다음에 거슬리는 건 또 뭐야? 앞에가 플러스라는 게 거슬리지. 왜냐면 합차 공식을 써야 되는데 안 되잖아. 여기서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얘는 안 된다는 얘기야. 얘는. 이해하니?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 다 해볼 수는 없잖아, 매번. 그러니까 대충 이거를 조금만,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충 그러니까 뒤쪽에서 이제 우리가 어차피 이제 이 합차 공식을 사용하는 거는 여기까지는 내가 필요해서 이제 4t를 더해준 거 아니야? 그럼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 만드는데 다 썼겠지, 그지?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요 뒤에 있는 거. 얘를 마음대로 더해줬기 때문에 빼줬던 요 식 있잖아. 이걸 가지고 합차를 만드는 거지. 그잖아. 그래서 이것만 보고 생각하는 거야. 이것만. 내가 여기에 얘를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더해줘야 될 놈이 얘를 만든다고 치면 4t니까 4t를 더해주면 완전 제곱식 될 거고 4t 더했으니까 4t 다시 빼야겠네? 라고 생각해서 그 마이너스 뺀 거를 생각하는 거지. 마이너스 부호 괜찮고 4 제곱수니까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걸로 가는 거지. 그건 머릿속으로 잠깐 뒤에 것만 생각하는 거야. 뒤에 것만. 이해하는 말이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t를 만든다고 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8t를 더해야 되고 플러스 8t를 해야 되는데 플러스 8t는 합차를 만들 수 있는 그 조건이 안 맞잖아. 그지? 플러스에다가 부호도 플러스에다가 8도 제곱수도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요거는 버리고 이걸로 가는 거지. 이해하니? 어려워 이게 되게. 처음에 되게 어려워. 그래서 요거를 한 여러 번 풀어보다 보면 나중에는 패턴이 항상 똑같아서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풀기 때문에 나중에는 바로바로 이제 할 수 있을 거야. 어렵지 않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연습이 좀 필요하겠지. 자, 요런 게 보기차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칭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 저건 보기차 방정식이었고, 여기는 대칭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상반 방정식이라는 말도 있어. 그러니까 말은 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건 4차 방정식이긴 한데, 이건 어떤 형태를 얘기하냐면, 말 그대로 이제 그 대칭이라고 생각하면 돼. 개수가 이렇게 항이 얘는 5개가 다 있어. 4차식이면 4차식에서 항이 빠짐없이 있다고 한다면 4, 3, 2, 1 상수까지 해서 5개의 항이 있겠지, 그치? 5개의 항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2차 항을 기준으로 좌우의 개수가 똑같아. 똑같잖아, 그치? 여기 B, B고 여기 A, A 이렇게 대칭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걸 대칭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주냐면, 얘도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뭐가 있을까? 자, x 4제곱에 이것도 참 생각하기가 빡시어. 뭐가 있을까? x 4제곱에 마이너스 2x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6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나왔다 쳐볼게. 대칭 방정식 맞지? 형태가 이제 대칭이니까 가운데를 기준으로. 자, 요거는 어떻게 푸냐면, 이것도 푸는 방법이 거의 정해져 있어. x 제곱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돼.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x 분의 2 더하기 x제곱 분의 1은 0이지. 맞아? 이렇게 해서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짝을 좀 지어주면 x제곱과 제곱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2로 묶어서 x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 그 공식으로 해서, 곱셈 공식으로 해서 x 플러스 x분의 1에 제곱 마이너스 2로 표현할 수 있나? 맞아? 우리 그거 있잖아.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지. 이건 알잖아. 근데 이게 얘는 지금 x하고 x분의 1은 서로 역수관계이잖아. 역수관계일 때는 여기가 x 곱하기 x분의 1이니까 약분돼서 그냥 마이너스 2만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얘를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플러스 x분의 1에 제곱에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x분의 1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랑 얘랑 마이너스 6하고 더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놈을 t라고 치환할 거야. x 더하기 x분의 1 요 놈을 t라고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은 0이니까 또 2차식 나왔지. 요거는 인수분해가 가능하잖아. 맞지? 그럼 t 마이너스 4랑 t 플러스 2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리고 다시 이거를 t를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요런 식으로 나오겠지.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됐어? 그리고 다시 양변에 또 이제 x제곱을 곱할 거야. x제곱을. 어차피 얘는 곱해도 0이니까 상관없잖아. 그지? 그런 다음에 x제곱이라는 거는 x 곱하기 x잖아. 그지? 그래서 x 하나는 얘한테 곱할 거고 또 하나는 요 뒤쪽에다가 곱할 거야. 그러면 여기다 x를 곱하면 x제곱에 여기다 곱하면 1이지. 여기다 곱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얘는 그럼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는 0으로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됐지 이렇게. 얘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얘는 되지. x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되면 하면 되고 안 되면 안 하면 되고 그냥 근해 공식 쓰면 되고 되면 하면 되고. 됐지? 이렇게 푸는 게 대칭 방정식의 풀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물론 이 대칭 방정식도 항상 이렇게 저 좌우가 완벽한 대칭으로 나오진 않아. 그렇게 나오진 않아. 가끔 대부분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근데 가끔 여기에 부호가 좀 반대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플러스 부호가 아니라 마이너스 부호라고 해서 얘는 이제 공식을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공식으로 뭐 가거나 아니면 합차 공식으로 가거나 뭐 이렇게 아무튼 좀 달라. 좀 다른 것도 있긴 있어. 이거의 종류 중에. 근데 가장 흔한 건 일단 이거야. 그런 거는 그런 좀 특이한 거는 뭐 나중에 좀 풀어보고 이거 연습이 된 다음에 나중에 풀어보면 되고 일단은 가장 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유형도 아마 있을 거야. 내가 기억하기로 한 몇 개 있을 거야 아마.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는 일단 3차 방정식을 푸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했고 4차 방정식을 푸는 일반적인 방법 두 가지 했고 그리고 4차 방정식에서 좀 특이한 거, 그지? 보기차 방정식과 대칭 방정식 이렇게 지금 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4차 방정식은 이 정도가 거의 끝이야. 이거 이상은 더 나오진 않고 그 다음엔 이제 뭐냐면 3차 방정식을 조금 더 집중 탐구를 할 거야.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있어. 여기서도 마찬가지. 근과 계라고 할게. 우리 2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있었잖아.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방정식에서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지. 뭐였지 이거? 그렇지, 요거였지. 그 다음 곱은 a분의 c였어. 그렇지, 이렇게였거든. 그지? 이거랑 마찬가지로 3차 방정식에서도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cx 더하기 d. 근데 아무래도 3차니까 종류가 하나 더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감마까지 이렇게 세 개의 근이 있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세 근의 합이야. 자, 이거는 마이너스 a분의 b. 요까지는 얘랑 똑같이 그냥. 공식의 형태는 비슷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값이 있어. 이렇게 종류별로 두 개씩 곱해갖고 더한 거. 그거는 우리가 a분의 c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요게 이제 3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거든. 그러니까 하나가 더 추가됐지. 그치? a분의 d라고 해서 외울 때는 간단해.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이렇게. 그리고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치? 자,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 뭐 그렇게 이 과정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아니다, 이건 좀 중요하겠다. 오케이. 자, 요 방정식은 요 식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잖아. 우리 이것도 앞에서 2차 방정식 할 때 배운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 1 또는 2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식을 거꾸로 만들 수 있지.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만들 수 있지? 그리고 이렇게 쓰면 되지. 최고차항 계수는 뭐 주어지면 쓰면 되는 거고 안 주어지면 모르니까 a라고 표현하면 되고. 맞지? 이 방법을 그대로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도 봐봐. 얘 같은 경우도 보면 근이 지금 알파 베타 감마 3개잖아.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는 a라는 걸 알고 있지. 그치? 그럼 그냥 a를 하나 붙인 다음에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당연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맞지? 그리고 나서 이제 우변을 전개를 한번 해보면 이 전개하는 것도 사실 이것도 곱셈 공식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라서 자, x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 감마 알파 x 그 다음에 마지막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와. 이렇게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서 이제 a까지 다 뿌려주면 ax 세제곱에 마이너스 a의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의 x제곱에 그 다음 플러스 a의 그 다음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그 다음 플러스 감마 알파 x 그 다음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그럼 결국 지금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은 같은 식이란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x제곱 계수인 b랑 여기서 b랑 여기서 마이너스 a의 알파 베타 감마의 합과 같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여기서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눠주면 요게 나오지. 그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 C는 뭐랑 같아? 이거랑 같이. 그지? A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그다음 플러스 감마 알파. 마찬가지 A로 나눠주면 이게 나오겠지. 그리고 마지막 D는 요거 상수항이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감마.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눠주면 이렇게 나오지. 됐지?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제는 요걸 그냥 외워서 잘 사용만 해주면 되겠다. 맞지? 오케이. 자, 이렇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 3차 방정식도 방금 했던 것처럼 이제 작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 얘도.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도 있었잖아. 3차 방정식도 존재하는데, 2차 방정식에서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좀 복습을 좀 한번 해볼게. 여기서 했던 작성,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는 게 있는데, 자, 그 작성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거든. 첫 번째가 원래 근이 나왔을 때 아까 했던 거 1 또는 2가 나왔고 최고차항의 계수는 1일 때 이때 2차 방정식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지? x-1, x-2 그냥 곱해버리면 끝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최고차항을 곱해야 돼. 이렇게 마지막에. 맞지? 전체적으로 다 곱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두 근의 합과 곱이 주어지는 경우 합이 3이고 곱이 4인 뭐 이런 그러니까 곱이 4하면서 최고차항 계수가 뭐 2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는 게 있어. 이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만드는 거지. 일단 합이 3 나오려면 식이 어떻게 나와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3x가 나와야지. 그래야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면 3 나오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지? 마이너스 a분의 b 했을 때 3 나오려면 뭐가 돼야 될까? 이렇게. 그 다음에 곱이 4 되려면 여기 뭐 있어야 돼? 플러스 4가 있어야지. a분의 c에서 4 나와야 되니까. 됐어? 이렇게 쓴 다음에 최고차항은 마지막에 곱하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최고차항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a분의 b 했을 때 이거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복잡하거든. 생각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최고차항은 항상 마지막에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일단 최고차항 계수는 1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문제에서 원하는 최고차항 계수를 곱해주면 되겠지. 됐어?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단 말이야. 2차 방정식에서는. 얘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똑같이 있어. 첫 번째는 이제 해가 주어지는 경우 1 또는 2 또는 3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는 2라고 해볼게.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어? 그냥? x-1에 2에 x-1 이렇게 쓰면 끝이겠지. 그치? 두 번째는 두 근의 합과 곱이 주어지는 경우 합이 3 그 다음에 곱은 그냥 단순히 곱이 아니라 이게 주어지겠지. 그치? 이게 두 개씩 곱한 거라고 두 곱이라 할게. 두 곱은 4 그 다음에 세 개 곱한 거 세 곱은 6 이렇게 나타쳐볼게.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는 2라고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x 일단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합이 3x 제곱이지. 두 곱이 4야. 두 곱이 4니까 두 곱이 a분의 c잖아. 그러면 얘분의 얘에서 4가 나와야 돼. 플러스 4 x 그 다음 세 곱이 6이야. 에이? 마이너스 얼마? 왜 2야? 세곱이 6인데? 세근의 곱이 6이라니까? 에이? 2분의 1 왜 나와?
왜? 왜? 2분의 1 어떻게 나온 거야? 응. 저 12. 뭐라고? 마이너스 3이랑 4랑 곱하면 왜? 이걸 곱한다고? 이걸 왜 곱해? 세곱. 세곱? 세근의 곱이라니까? 이걸 곱하라는 게 아닌데? 세근의 곱이잖아. 세근의 곱 이거 아니야? 네. 이걸 곱해 왜? 밑에 거 곱했어. x제곱 배수랑 x배수랑 곱했어. 야, 이걸 곱했다고? 이걸 왜 곱해? 그러니까. 아니?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a분의 d잖아, 공식이. 그럼 마이너스 a분의 d. 그러니까 지금 다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아니,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3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쓴 거 아니야, 마이너스 3으로. 그리고 a분의 c 해야 되니까 a분의 c에서 4가 나와야 되니까 4를 쓴 거 아니야, 플러스 4를. 그다음 마이너스 a분의 d를 해서 6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뭐 있어야 돼? 플러스 6이 있어야 돼? 마이너스 6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어?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뭘 곱하라고, 여기다. 최고차항 계수인 2를 곱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랑 똑같아. 얘랑 똑같은데 왜? 똑같아 얘랑. 뭐 다른 게 없는데?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똑같이 해석해야 돼. 괜히 뭔가 이상한 더 다른 해석을 붙이면 안 된다고. 똑같이 하면 돼. 똑같이. 그래서 얘도 두 가지야. 이렇게 근이 나온 경우랑 그 다음에 이렇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나온 경우. 요거 되게 많이 사용을 해. 되게 엄청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되고. 맞지?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뒤에 이 단원을 넘어가서도 계속 나오는 거라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거 개 많네. 내용이 엄청 많네.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에 이제 켤레근이라는 게 있어. 켤레근. 켤레근. 이것도 2차 방정식에서 했던 내용이랑 똑같아. 2차 방정식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3차 방정식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2차 방정식에서 켤레근이라고 한 건 뭐가 있냐면 여기서 만약에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2라고 하면 또 다른 근은 뭐야? 3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켤레근에 대한 내용이거든.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냥 막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2차 방정식이든 다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좀 있어. 어떤 조건이 있지? 이렇게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2일 때 다른 한 근은 3 마이너스 루트 2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건. 그 조건이 있어. 뭐가 있어? A, B, C가 뭐일 때? 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오케이?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왜냐면은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그냥 불가능해서 그래. 별건 없고 이렇게 이따 쳐볼게. 개수에 무리수가 포함되어 있지. 물론 유리수도 있긴 하지만 무리수가 포함되어 있어. 그럼 얘는 루트 2하고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가능해. 맞아? 그럼 x 플러스 루트 2랑 왜냐면 더하면 이렇게 나오고 곱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x 마이너스 1은 0이지. 그럼 여기서 한 근이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왔다. 그지? 근데 또 다른 근이 루트 2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와? 1이 나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수가 유리수라면 확실하게 한 근이 이거일 때 다른 한 근은 이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무리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못해. 장담을 못한다는 거지. 이해하지? 그리고 개수가 무리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사실 절대로. 그래서 이런 게 켤레근에 대한 내용이고, 요거랑 비슷한 패턴의 또 다른 켤레근이 뭐가 있냐면, 원래 켤레라고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처음 배운 거는 허수에서 처음 배운 거라서 1 플러스 i라는 근이 하나 나왔다고 하면 또 다른 근은 1 마이너스 i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어떤 조건이 있을 때, A, B, C가 뭐일 때? 이번엔 실수일 때.
실수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한 근이 이렇게 나오면 다른 한 근은 요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원리는 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일단 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조건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봐야 알겠지. 잘 읽고 유리수 조건 있어? 그럼 이거 하나 써도 되고, 실수 조건 있어? 그럼 이렇게 써도 되고, 알지? 그거랑 똑같아. 이 3차 방정식도 ax 세제곱에 bx 제곱에 cx 더하기 d는 0 이렇게 있을 때 얘는 근이 몇 개야? 3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근이 몇 개야? 3개잖아, 3개.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와. 한 근이 만약에 3 플러스 루트 2다. 그러면 또 다른 한 근은 당연히 또 뭐라고 쓸 수 있어? 3 마이너스 루트 2. 어떤 조건일 때? 유리수. 개수가 전부 유리수란 조건이 있을 때. 그치?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얘가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하나가 또 뭐 나온다고? 그건 모르지. 그래서 그건 그냥 알파라고 쓸 거야. 모르니까. 그럼 이제 알파를 구할 수 있게 문제에서 뭔가 힌트를 더 줄 거야. 거기서 알파를 구해주면 돼. 오케이? 요거야. 요게 혈액이냐.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내용이지. 근데 이제 아무래도 3차 방정식이다 보니까 근이 하나가 추가됐다라는 게 하나 더 그냥 그거 말고는 뭐 차이점은 없어. 똑같아. 그럼 마찬가지로 실수 조건에서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에서 한 근이 1 플러스 i가 나오면 당연히 또 다른 근은 뭐라고 쓰면 된다고? 1 마이너스 i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근은 모르니까 알파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요게 켤레근에 대한 내용이야. 됐지?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켤레근과 다를 게 없어.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이거 이거 무시무시한데 이거 일단 요거까지만 하자. 대표 유형 푸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지금 개념이 좀 더 남았거든. 지금 더 많이 남았거든. 이 끝이 아니야. 지금 이게 아직 한 반 정도 반 3분의 2 정도 했나? 지금 한 3분의 1 정도가 또 남아갖고 그래서 그냥 지금 이 유형 10번부터가 이제 안 배운 내용이니까 유형 9번까지를 내가 풀어줄게. 알았지? 그럼 유형 9번까지 대표 유형을 좀 풀어줄 테니까 여기까지만 그냥 풀어와. 알았지? 다음 시간에 개념 나가고 남은 개념 나가고 그 다음에 요거 오답을 할 테니까 오케이. 여기 대표 유형을 좀 풀어보자. 자, 1번 보면 그러니까 694번을 보면 3차 방정식의 가장 큰 근을 알파, 가장 작은 걸 베타라고 할 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래. 근을 찾으란 얘기지 이거는. 그지? 찾아야 돼. 지금 3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뭐 이용해야 돼? 인수분해 하려면 그치? 조립제법을 사용해야 돼. 자, 여기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뭐라고? 그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치? 개수의 합이지. 개수의 합이 얼마야 지금? 0. 그럼 뭘로 된다고? 1. 그치? 오케이? 요 패턴이 이제 시작 패턴이야.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처음에 내려오지 1 곱하면 1이지?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 되겠지.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2라고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얘가 또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로 맞아? 그럼 근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 1 또는 2 또는 1 그치? 이렇게 제일 큰 거 뭐야? 2 제일 작은 거? 둘이 빼래. 얼마야? 3 됐지? 그 다음 699번 이거는 누가 봐도 뭐야? 이건 네가 요 단원의 개념을 안 배웠다고 해도 딱 보니까 뭐야? 뭐 해야겠어 무조건?
네가 요 단어를 안 배웠다고 해도 식만 딱 봐도 아 이건 뭐 해야겠다. 이제 티원해야겠다는 게 보이잖아.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그지? 거의 이건 본능적으로 하는 거지 그지? 티원하면 돼. 그럼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은 0이잖아. 그럼 우리가 익숙한 2차 식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x 마이너스 4랑 x 플러스 2. 아이고 미친 새끼. t가 되지. x가 아니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시 인수분해 했으니까 다시 이제 t를 돌려줘야지. x제곱 마이너스 3x로 돌려줘야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렇게. 그럼 인수분해가 이게 되나? 마이너스 4랑 플러스 1로 되겠네. 얘도 되나?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로 되겠네. 그치? 이렇게. 모든 양의 근의 합이래. 그치? 양액은 여기서 4 나오고 여기서 1 나오고 2 나오네. 그치? 그럼 다 더하면 얼마? 7이겠지. 별거 없지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을 이용을 하는 거라서 최대한 이제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만들고 이제 그걸로 푸는 거지. 그다음 703번. 얘도 마찬가지. 이게 뭐야? 이 식이? 4차 방정식인데 뭐야 거기서? 이름이 뭐야? 보기차식, 그지? 짝수 차수만 있잖아, 그지? 이런 건 x제곱을 일단 t로 치환을 하는 거야, 무조건.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는 0. 인수분해가 되면 쉬운 거고, 안 되면 아까처럼 완전 제곱식 쭉쭉 가야 돼. 근데 인수분해 어때? 잘 되지. 너무 좋지. 이렇게. t 마이너스 4랑 t 마이너스 1 잘 되잖아. 그리고 x제곱으로 다시 돌려주면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1. 사실 여기서 인수분해가 잘 되는 경우는 x제곱을 굳이 치환을 할 필요는 없어 사실. 그렇게 막 어렵진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게 잘 이렇게 좀 헷갈리니까 우리가 치환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니면 굳이 치환 안 해도 된다. 근데 일단은 뭐 이게 인수분해 되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안 되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지. 그럼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럼 근을 뿔마 2, 뿔마 1인데 4개의 근의 절대값의 합이래. 그러면 2 두 번 더하고 1 두 번 더하는 얘기잖아. 얼마야? 6이겠지. 이게 식이 이름이 뭐라고? 대. 너 왜 다 앞글자만 기억하냐? 대 뭐야? 대칭방정식이야. 대칭방정식. 가운데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양변을 x제곱으로 이제 나눠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오케이? 나눠준다고 하면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 더하기 x분의 5에다가 제곱분의 1은 0. 그래서 개수 같은 애들끼리 묶어주는 거지. 요렇게랑 그 다음에 5로 묶어서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얘 곱셈 공식으로 바꿔야 돼.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오케이? 그러고 나서 얘를 이제 t로 치환하는 거지. 요 놈을. 그러면 t제곱에 그지? 요거. 그 다음 플러스 5t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6하고 1 플러스 마이너스로 인수분해 가능하잖아. t 더하기 6하고 t 빼기 1 이렇게. 그러면 t를 이제 다시 돌려주면 x분의 1 더하기 6하고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1이겠네. 됐어? 그러고 나서 여기다 다시 뭐 하라고? x제곱을 다시 곱해야 돼. 오케이? x제곱 곱하면 x 두 개니까 그지? 하나 얘 주고 하나 얘 준다고 생각하면 돼. 곱해준다고. 그러면 x제곱에 6x에 플러스 1이지? 그 다음에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이지. 이렇게. 됐어? 둘이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둘 다 안 되지. 그지? 그럼 당연히 근의 공식 써야지. 근데 잘 봐. 대충 판별식만 대충 써볼게. 대충 판별식만. 요거 판별식 대충 쓰면 뭐냐? 대충 b제곱 마이너스 4ac 한다고 치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얘는 어때?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음수지. 여기서 뭐 나온다는 얘기야? 양수. 아니?
판별식 대충 쓰면 여기서 음수 나오잖아. 대충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음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허근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서 실근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실근 찾는 거니까 요거의 근의 공식만 쓰면 되겠지. 됐어? 되지? 그 다음 710번. 자, 이거 3차 방정식인데 한 근이 3이래. 나머지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K 알파 베타 다 더하래. 보통 이렇게 한 근이 3이다 이렇게 나와주면 얘 뭐 하냐 우리? 근이 나왔잖아. 그럼 뭐 해주면 돼? 보통 대입하면 되지.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그럼 대입하면 일단 K 값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대입하면 3의 세제곱 27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K 더하기 3 분배하면 3K 더하기 6 마이너스 9는 0이야.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6K에다가 요거 마이너스 3이고 얘 더하면 플러스 24 넘기면 마이너스 24니까 K는 6, 4, 24 4지. 됐지? 그럼 식은 X 세제곱에 마이너스 4X 제곱에 더하기 6X 마이너스 9는 0이잖아. 됐어? 그럼 얘 당연히 인수분해 나머지 두 근을 찾아야 되니까 인수분해를 해도 되고 인수분해 해소해도 되고 인수분해 하려면 당연히 조립제법을 써야겠지. 마이너스 9 이렇게 해서 당연히 뭘로 되겠어 이거? 다 더해서 0 돼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뭘로 해야 돼? 1은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다른 걸로 해야 돼. 근데 뭐가 나왔어 문제에서? 얘가 3이 나왔잖아. 근이 3이라며. 그럼 3으로 무조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걸 좀 이용을 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쭉쭉쭉 이렇게 가면 나오겠지.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근을 찾아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돼. 자,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 배웠잖아. 여기서 세 근의 합이 뭐야? 여기서 세 근의 합. 응? 세 근의 합. 그럼 곱이고. 순서대로 가는 거. 이렇게. 4. 맞아? 3개 더한 게 4야. 그치? 근데 우리는 3을 제외한 나머지 두 근의 합이잖아. 그럼 여기서 뭐 하면 돼? 요거 3개의 근을 다 더한 게 4라고. 이렇게. 근데 이 중에 3이 있고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 지금 이거 찾고 있는 거 아니야? 알파 베타의 합을.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면 돼? 3 빼면 되지 않나? 그럼 이게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지. 맞아? 그러니까 왜냐 알파 베타 더하고 3까지 더한 게 4란 얘기 아니야? 세 근의 합이. 근데 우리 이거 찾고 있는 거니까 이거 넘긴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를 요 작업을 할 필요 없는 거지. 이해하지? 그래서 더하면 5가 되겠지. 됐지? 그 다음에 714번 한번 볼게. 이거 대표형 다 못 풀어주겠는데? 그래도 유형 9번까지는 일단 해봐봐. 맞지? 자,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구하래.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중근 갖는다고 하면 그냥 판별식이 0이다 라고 쓰면 되거든. 간단한데 3차 방정식은 중근이 종류가 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3중근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3중근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1차식 하나에 2차 이렇게 중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는 거지. 이 두 종류를 다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조금 더 까다롭긴 하지. 근데 요거 지금 보면 인수분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조립제법을 해보면 다 더하면 얼마야? 0이지. 그치? 그러니까 뭘로 된다는 얘기야? 1로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처음에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에서 0이지. 그치?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하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k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얘가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식 이렇게 나오면 3중근이 되겠지. 전체 세제곱. 그치?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지 얘는. 그잖아. 왜냐면은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뭐야? 몇 x야? 2x잖아. 여기서 이미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되겠지. 맞아?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거에 그냥 얘 자체가 그냥 x 플러스 그냥 알파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지. 그지? 그러면 얘 자체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그냥 이건 2차 방정식에서의 중근이잖아.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걸 쓰면 되겠지.
맞아? 그렇지. 그럼 한 변식이 0이다라는 걸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 8k가 0이니까 k 값은 마이너스 8분의 1이지. 그치? 근데 요런 것도 있지. 얘가 완전 제곱식은 아닌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랑 완전 제곱식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생각할 게 되게 많은 거야. 이해하지? 다 신경 써야 돼 이걸.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결국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는 얘를 갖고 있다는 건 1을 대입했을 때 0 된다는 얘기지. x-1을 근으로 갖고 있고 x-1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0 돼야 돼. 그럼 1 대입하면 1 더하기 1 빼기 2k는 0이니까 k는 얼마? 1이겠지. 그러니까 1도 되고 8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도 되는 거지. 둘이 더하면 얼마? 8분의 7인가? 그렇지. 됐어?